자, 계속해서 한화의 전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화는 참 기대를 많이 갖고 시작을 했는데 기대를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지금 이 시기는 아니었고 한 2월 중순? 뭐 이때 주인공이었죠. 류현진이 돌아온다. 그렇죠. 와, 저는 진짜 류현진이라는 이 선수가 야구 선수 안에 또 다른 야구 선수구나 느낀 게 류현진이 올 수 있다 이런 막 루머가 돌기 시작할 때 선수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문자에서 진짜 류현진 와요? 진짜 하나 와요? 그러고 영광이죠, 정말 그 젊은 선수들은. 제가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이제 맞아요. 박찬호 선수 마지막 해 제가 하나랑 네.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도 영광이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박찬호 선수하고 뛰었다는 게 정말 크나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뛰었어. 근데 현역 메이저리그가 와가지고 네. 그 젊은 선수랑 같이 이제 호흡을 하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 작년에 캠프지에서 류현진 선수 들어왔을 때 맞아요. 만났었는데 그 선수단 안에서도 막 이제 류현진 선배랑 같이 뛰는 거야 그러면서 선수들이 뭔가 좀 활기도 있어지고 기대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초반에는 좀 어려웠었죠. 네, 그게 맞아요. 재밌었죠. 네. 그런 기대에 비해서 사실 지난해 성적은 좀 초라했습니다. 네. 감독도 뭐 시즌 중에 네. 바뀌었고요. 근데 그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불꽃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불꽃이 팡 터졌다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뭐 연승 뭐 7연승 갔다가 그 이후로 한번 딱 꺾인 다음에는 거의 반전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나마 좀 그래서. 여름에 그 파란 유니폼 입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좀 예. 또 이제 상세 탔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뭐 목표를 이루진 못했는데 좀 롤러코스터 같은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는.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은 감독이 뭐 작년 6월달에 이제 바뀌었지만 네. 김경모 감독이 처음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이제 하나를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스프링 캠프부터 이제 한 시즌을 이제 치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김경모 감독 딱 이야기하면 고정 라인업 좋아하고 네. 빠른 공 던지는 투수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한화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약점 이 선수 썼다가 안 되면 저 선수 쓰고 이 선수 떴다가 안 되면 뭐 한 30타도 기회 줬다가 그러니까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무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한 선수 한 선수를 굉장히 유심히 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딱 보다가 주전이다. 얘를 주전으로 써야겠다. 딱 낙점을 하면 진짜 믿고 약간 내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병무 감독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뭐 200타석이면 네. 200타석, 뭐 300타석. 이거를 진짜 딱 그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진짜 뭐 그 주전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확실히 팀 문화가 그리고 팀 컬러가 많이 바뀌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선수들도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계속 전에 들어가지고 네. 김경문 감독 스타일 잘 알고 있을 거고 김경문 감독 보면은 유망주를 또 이제 받고 키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 고점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고점을 받기 때문에 김현수가 나올 수 있었고 나성범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분명 누군가를 그야말로 받고 쓸 텐데 이 선수의 고점을 좀 보지 않을까. 터지면 진짜 대박이 나는 그런 선수 위주로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성 굵은 야구가 김경문 감독의 굵직한 야구가 하나에 제대로 이식될지가 올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 작년에는 중간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부터 같이 함께 하는데 거기다가 FA 선수들을 이렇게 아유, 영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이글스 팬분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고 어떤 선수들이 나갔는지 인앤아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앤아웃이 좀 많아요. 투수 쪽은 뭐 또 기대되는 신이죠. 정우주 그리고 FA로 엄상백, 코디 폰세를 데려왔고 야수 쪽은 심우준 역시 FA로 데려왔고 또 상무에서 5월에 전역하는 박정현 선수도 있습니다. 뭐 팀의 주축이 될 만한 선수들이 일단은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정호주 선수는 사실상 뭐 2번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선발로는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네. 워낙 선발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호주 선수가 중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엄상백은 뭐 4호 선발로 들어갈 것이고 코디 폰세가 약간 일단은 뭐 일본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조금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음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심우준 선수의 입단은 뭐 센터 라인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중심을 분명히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뭐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들어온 선수들의 면모가 좀 세요. 네. 확실히 하나가. 네. 그런 빨리 느낌이에요. 움직였죠. 네. 빠르게.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투자도 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남지민, 정우람, 신지후 네. 그리고 김강민, 이명기, 정은원 선수가 이제 빠졌고요. 정은원 선수는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은퇴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저 선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팀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나간 선수들은 일단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팀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군에 갔고 뭐 방출이 됐다고 해서. 예. 자, 일단 한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네,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찐 팬이다 하나 팬들은 이렇게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응원 열기 이런 거는 어느 팀과 비교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과연 정말 이 찐 팬의 열기를 보답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참 궁금한 팀입니다. 거기다 네. 구장도 이제 맞아요. 신구장이잖아요. 네. 네. 아 거기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네. 야.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을 거두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그 하나생명 볼파크가 이제 선수들이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구장인지가 그렇죠. 궁금한 거죠. 과연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인지 맞아요.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인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에 따라서 선수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홈 경기를 72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홈 경기에 맞는 컬러를 사실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투수건 야수건 뭐 잠실구장에서 이제 플라이볼을 잘 잡는 투수가 아무래도 유리한 것처럼 근데 그런 사실 데이터가 없는 구장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홈 경기를 이제 많이 치르는 하나 선수들이 과연 이 볼파크에서 보여줄 야구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네. 사실 이제 한화가 기대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인데 전력 보강을 비교적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래간만에 5강에 대한 기대도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가졌었죠. 유현진 선수 딱 예. 입단하면서 오자마자 그냥 5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강이요? 예. 5강이 됐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요. 딱 했었는데. 그랬는데 저도 사실 저도 5강에 유현진 선수가 네. 입단하기 전까지 네. 5강 후보를 안 꼽았습니다. 네. 꼽지 않았는데 안 유현진 왔는데 선수가 딱 오니까. 오자마자 네.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10명이면 그러니까 9.5명은 맞아요. 5강 후보로 그럼요. 넣었어요. 네. 그런데 될 줄 알았죠. 네. 초반만 보더라도 와 이게 예전과는 약간 느낌이 네. 다르다. 사실 이렇게 저도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한 번 딱 꺾이니까 근데 이제 강팀 같은 경우는 꺾여도 네. 그 꺾이는 그래프 자체가 짧잖아요. 그렇죠. 바로 또 치고 올라오니까. 반등하죠. 근데 그냥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즌 초반에 좋았던 그 3, 4월의 성적을 보니까 하나가 하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우리가 이제 시즌 초반에 잘 나갔지만 그 꺾였을 때의 반등을 너무 늦게 만들어낸 거죠. 네. 이게 사실 문제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은 지금 뭐 FA도 2명이나 잡아왔고 네. 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던 폰세 선수도 지금 합류를 했는데 어떨까요? 뭐 선발은 네, 뭐 일단 탑3 안에 들어가죠. 맞아요. 저는 일단 그래서 하나가 올해는 진짜 선발 야구를 해야 된다. 네. 로테이션이 좀 강하게 잘 돌아가줘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시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말을 저는 작년에 똑같이 했어요. 류현진 선수 딱 왔을 때 류현진 문동주면은 국내 최고 원투펀치다. 그렇죠. 외국인만 좀 잘 돌아주고 이러면은 그리고 김민우 선수가 더 좋았거든요. 그렇죠. 작년 처음에. 이맘때. 네. 그래서 선발 야구 할 수 있으면 하나는 5강 무조건 간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일단 중요한 거는 선발진인 것 같아요. 5명이 잘 버텨주고 잘 돌아가줘야 그래야 어쨌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엄삼백 선수의 이 합류가 정말 기대한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문동주. 문동주. 네. 문동주가 연봉이 동결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똑같았던 연봉 목격자. 김도영은 5억이 됐어요. 네. 네, 거기에서 오는 또 그런 자존심의 스크래치 같은 것도 저는 사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진짜 많은 기대를 이 맞아요. 문동주 선수에게 했을 거예요 작년 그렇죠. 시즌에. 근데 기복이 뭐 맞아요. 예. 기복 정도가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좋은 날은 진짜 좋은데 안 좋은 날은 너무 사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도 중계하면서 진짜 문동주 맞나? 왜 이렇게 공이 날리고 네. 왜 스트라이크를 잘 못 던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게 되면 문동주는 뭐 사실 갖고 있는 기량 자체는 그리고 피지컬 자체는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0점을 잡히고 뭔가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그 기량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실 선수이기 때문에요.
저는 엄상백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이제 선발로 이제 활약을 펼쳤고 또 성적을 내줬고 네. 뭐 순위랑도 또 차지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팀을 옮겼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만 엄상백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입니다. 네, 그냥 그런 부담감에서는 사실 뭐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부담감을 당연히 느껴야죠. 그쵸. 네. 부담감을 느끼고 던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문동주가 키 같아요. 저는. 아. 유현진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작년에 10승과 3점대 중반을 맞아요. 찍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이가 한 살 먹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현진은 유현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김광현, 유현진, 뭐 양현종 이 선수들이 뭐 진짜 전성기 시절만큼 던져줬으면 좋겠지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춘다고 한다면 이 선수들은 조금 부진해도 아 그래도 맞아요. 제 몫을 해준다 생각을 하는데 유현진은 아직까지 기량 자체가 저는 확뭐 1년 지났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정도는 충분히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 문동주예요. 아. 결국에 문동주. 또 국내 선발진은 진짜 하나이글스가 제일 좋지 않아요? 거의 뭐 네. 탑에 드는 하나도 좋고 멤버예요. 삼성도 좋고 맞아요. 네. 네. 류현진, 엄상백, 뭐 문동주가 들어가 네. 있어요. KT도 좋고. 네. 좀 데스파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짱짱합니다. 와이스도 재계약이 됐고요. 그렇죠. 폰세, 엄상백, 뭐 유현진, 문동주 이렇게만 해도 사실 5선발이 되고 돌아올 전력이 이제 김민우 선수가 그렇죠. 부상에서 이제 돌아오고 황준서, 조동욱도 있고요. 그렇죠. 네. 황준서 선수는 이제 피지컬을 좀 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퓨처스로 이제 간 상황이고 김민우 선수는 시즌 초반에 이제 토미전 수술을 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4, 5월에 돌아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토미존은 진짜 돌다리 두드듯이 네.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7, 8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선발진이 힘이 떨어졌을 때 대체 선발로 들어온다든가 퓨처스에서 이제 선발 수업을 계속 이제 몸 상태 체크하면서 봤다가 이제 1군에 어떤 그 공백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쓰는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조커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한화의 불펜은 뭐 지난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김서현 선수가 또 더 도약할 확률이 있다고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기대가 굉장히 되고 결국 또 선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선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원투펀치예요. 그렇죠. 보면은 부상이 꽤 있어요. 맞아요. 늘 보면은 뭐 물론 스미스처럼 정말 극단적인 경우도 있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건 뭐 제쳐두고 네. 작년에도 보면은 외국인 선발 2명이 안정적이지가 못했어요. 또 그렇죠. 아파서 빠지기도 했고 네. 리카르도 산체스 빠지기도 했고 아파서 페냐 선수도 기복이 심하거나 또 안 좋았고 결국에 와이스 폰세가 올해는 좀 이전 외국인 원투펀치와 다르게 좀 꾸준히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뭐 내야 포지션을 보면 사실 이제 심우준이 들어온 것이 굉장히 큰 그 강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 같습니다. 심호준 선수의 입단은 사실상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왜냐하면 늘 그 센터라인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스피드가 있는 선수고 이제 수비 범위 자체가 이제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넓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빠지는 공 하나라도 잡아주게 되면 선발 투수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뭔가 이제 경기 흐름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심호준은 스피드로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2루도 아마 안치홍 선수가 이제 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네. 황영목은 2루와 유격수는 이제 같이 볼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문현빈과 이도현은 뭐 내야를 보겠지만 문현빈은 외야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심우준의 이 영입은 사실 이제 안치홍 선수가 이제 2루 주전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안치홍 네. 선수도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수비 범위가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좁아진 범위를 심우준의 스피드로 그래도 한두 발 정도는 만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루 베이스 뒤쪽으로 빠지는 공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심우준이 그걸 커버해주고 그러면 투수가 그 아웃카운터 하나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를 또 바꾸고. 그쵸.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진짜 투수가 센스가 되냐 안 되느냐에 어떤 그 갈림길에 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심우준 그런데다가 플로리얼이잖아요. 네. 플로리얼은 뭐 수비로 봤을 때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라인이 강해졌다는 이 부분은 하나에게 큰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플로리오는 주력도 좋다고 해요. 네. 네. 또 수비 범위도 넓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외야진 중견수 문제도 하나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배정대 선수 뭐 트레이드 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이 또한 이제 플로리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저는 신무준 선수가 현재 스코어로서 유격수 중에 수비 범위가 제일 넓다고 생각해요. KBO 리그 유격수 중에. 그래서 이 신무준의 넓은 레인지가 아마 빛을 낼 것 같다. 올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KBO 리그에 명확한 수비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OAA, 뭐 디펜시브 런세이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신무준 선수에 대한 이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성적을 낸다. 그리고 신무준이 꾸준한 수비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FA 성공 사례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이 수비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팀 성적에 따라 신무준 선수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타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선수라 이 하나의 성공과 신무준의 영입 성공은 같은 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타격이 2할 오픈, 그러니까 신무준 선수의 통산 타율이 아마 2할 오픈 3, 2, 4리 정도 될 거예요. 네, 제가 네. 알기로.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신무준 선수가 뭐 신직급도 아니고 이제 뭐 FA를 이제 했으니 거의 이제 프로였던 물을 먹을 만큼 사실 먹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FA를 했을 때. 그러면 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기량 상승을 갖고 와서 뭐 에버러지가 갑자기 뭐 3할 차타자가 되는 이렇게 이런 되기는 건, 네. 사실상 저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심우준을 영입한 이유는 뭡니까? 센터라의 중심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돈이 가져고요.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뛰는 선수가 너무 네. 없다. 그래서 그 저기 뭐 이원석 선수 박수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이원석 선수가 도루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우준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수비와 주루 쪽에 어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나이글스가 심우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타격이라는 거는 심우준 선수를 빼더라도 우리가 안치홍도 있고 뭐 최은성도 있고 맞아요. 김태현도 있고 노시환. 뭐 여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한데 그렇죠. 유격수라는 그 포지션 자체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는 커버가 안 되는 네.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를 하나이글스가 보려고 아마 심우준 선수를 50억에 영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뛰는 야구를 심우준 그 플로리얼 선수도 뭐 마이너에서 정말 많은 도루를 그럼요. 했으니까 두 선수가 좀 뛰는 야구를 해줄 것 같고 최은성 선수도 아마 딱 박혀서 1루수로 아마 박혀서 좀 계속 박아서 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경문 감독이 뭐 외야 수비 이제 안 해도 될 거라는 얘기를 네.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베스트를 딱 박은 다음에 그대로 아마 좀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은 다들 좀 괜찮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보면 이 뎁스가 조금 1군과 네. 지금 주전과 좀 뒤에 백업 선수들이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외야도 아직은 좀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코너 뭐, 야수들이 좀 있고. 김태현 선수가 작년에 잘했지만 뭐 3, 4년 잘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반짝 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김태현 선수가 작년만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냥 플로리오 같은 건 한 방은 있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고 최인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그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지만 거기서도 포테이터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진혁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전 좌익수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경문 감독 그렇죠. 성향에도 좀 그러네. 맞고 이른바 좀 그러면- 고점이 좋은 그렇죠. 선수라. 그러면 심우준 플로리얼, 장진혁은 다 이제 뛸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뛰는 야구. 그러면 아마 라인업이 조금 더 세졌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요 최인호 선수 자리가 아무래도 조금 약점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야세 포지션은 사실은 조금 다 물음표입니다. 맞아요. 저는 좀 고점을 놓고 보면은 이진영 선수를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매력 이 있죠. 선수가 정말 포텐이 터지면은 굉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코너 외야 두 자리가 김경문 감독의 과제이자 네. 과연 누구를 이제 흔히 말하는 바꿔 키운다로 네. 해서 삼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특히 외야 수비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내야 실책은 그냥 뭐 덮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외야에서 하나를 빠뜨렸다 이건 바로 실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외야수 두 자리가 굉장히 크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지금 볼파크가 지금 지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좀 외야 수비들도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비대칭 구장이잖아요. 네, 비대칭 구장이다 보니까 외야도 이 타고 맞고 떨어지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의 데스 차트를 살펴봤고요. 그럼 뭐 현실적으로 한화가 어느 정도의 올 시즌 성적을 올릴 전력이 되는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5 중에 넣었어요. 5 중. 5 중. 네. 5 중에서 사실 뭐 두산도 있고 뭐 이제 5 중에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있는데
하나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상방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치국도 마시기 싫고요. 작년에 5강 예측했다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조심스럽게 네. 5 중에 하나 이것을 넣겠습니다. 아, 저는 최고점은 5위. 하나가 5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은 5위고 그냥 아마 그래도 한 6, 7등 하면서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8, 9월까지는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네. 포스트시즌 5위 자리 놓고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4가지 티어가 있으면 세 번째 티어에 번째 들어가는. 티어. 네. 좀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5위 안에. 네. 하나 팬들을 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인데. 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뭐 팬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데, 저는 선수들이 일단 세 구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클 것 같고, 이제 제가 한 줄 평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보여주자. 이걸 제가 정했는데 하나 이글스는 뭔가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인 선수도 뭐 정우주 선수도 들어왔고, 좋은 선수도 들어왔고, 거기다가 투자한 만큼 이제 좀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구장도 돈도 많이 썼고, 그렇죠. 뭐 FA도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투자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네, 있어요. 과거에는 좀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럼요. 하나 이글스가. 네, 네, 네. 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돈 제일 많이 쓴 거 아시죠? 알고 있죠. 근데 올해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이글스가 여러 가지 기조를 많이 바꾸면서 좀 실패를 그렇죠.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김경문 감독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조를 좀 딱 정확하게 네. 자기만의 길을 걷는 그렇죠. 감독이다 보니까 5강은 가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는 거. 굉장히 좀 하나 이글스 팬들을 생각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답변이네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네. 팬들 강성철 캐스터입니다. 뭐 이글스 TV 뭐 중계 같은 거 뭐 노리시고 아니 그런 건 막 없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하나이글스 예전에 뭐 자체 TV 뭐 이런 중계 같은 거 아니, 노리시고 아니. 막 이렇게 멘트 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또 하나이글스 저희가 18연패 예전에 그 길었을 때 끊었던 기억도 있고, 저희가 또 둘이 그런 중계에서 끊었거든요. 그런 조합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느낌이 좀 괜찮아요. 네. 올해. 필이 괜찮다. 하나이글스. 요렇게 정리를.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윤석열 기자랑 비슷하긴 한데 잘하면 5위고 네.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폰세가 맞아요. 사실 몸 상태도 그렇고 또 심우준 선수의 공격 지표도 뭐 사실 네. 그렇고 뭐 수비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엄상백 선수가 선발로 보여준 부분도 사실 지난해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6등 내지는 뭐 잘하면 5등 이 정도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타지 말고,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침울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딱 두 팀이잖아요. 롯데하고 하나가 약간 그런 게 그런 좀 느낌 강해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잘할 때는 진짜 네. 막 들썩들썩 천하무적이야. 하는데, 네, 근데 안 좋을 때는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갭 차이, 경기 감정에 대한 갭 차이로 저는 줄이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가도 좀 묵묵히. 그러니까 좀 많이 지더라도 뭐 언젠간 이기겠지. 좀 묵묵히. 근데 김경문 감독 스타일이 사실 그런 약간 묵묵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녹아나는 감정 표현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선수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위닝 시즌을 계속 할 때 인터뷰를 하면은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위닝 시리즈 하면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위닝 시리즈 한다고 계속 위닝 시리즈를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위닝 시리즈 할 때마다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위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잘 벌어둔 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시즌을 운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색깔이 잘 나오면은 좋은 결과 5등? 예.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니 네. 거기다가 류현진 선수가 작년에 ABS 때문에 초반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은 확실히 적응했을 거예요. 예, 후반기 때 뭐 적응한 모습 보여줬는데 연패는 팀의 에이스 투수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류현진 선수가 올해는 ABS에 확실히 적응했기 때문에 연패는 길지 않을 것이다. 한화 에이스는 와이스 아닙니까? 폰세 아닌가요? 류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현진이다. 그래서 연패는 짧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네 분 다, 세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일단 한화가 지난해보다는 좋은 성적, 이제 희망찬 2025 시즌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